화면 좀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옵니다. 이제 잘 나와요. 아니, 무슨 구신이 있는가? 이 뭐 하여튼 뭐 사무실에다가 뭐 소금을 한번 뿌려야 되나? 이게 공망만 맞은 날 되면 멋이 딱 숨어 있는가 봐. 이론적으로 놀아, 이론적으로. 이제 괜찮아, 얘? 네, 잘 나옵니다. 아주 아, 예, 선생님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 하여튼 화면이 한 번씩 뭐 부지직해 갖고 안 나오면 공망인갑다 생각이 있어. 맞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궁금한데요. 참 화면이 막 우해지고 하여튼 몰라. 이 안에 막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구신이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이 하면서 화면이 막 꺼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아휴, 하여튼 여다 한번 저 쑥창을 한번 피해갖고 수창이 있거든요. 한번 쫙 돌려야겠다. 요새 좀 이상한 사람들 몇 분 안 오니까 막 좀 그렇네. 한 분 더 오셨네. 아휴. 이제 슬슬 수업 한번 해볼게요. 지장간이 좀 어렵습니다. 지장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제일 재미도 있었는데, 재미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게 지장간. 그 다음에 12운성. 지장간하고 12운성에 막 공부하다 보면 이제 격을 좀 버리게 되고 막 그래. 격을 조금 버리게 되고. 그래 갖고 이제 한번 쭉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 간에, 오늘 이제 요 이민 일주를 해놨죠. 이민 일주. 이민 일주인데, 이제 병신년, 유년에서 운이 이제 병신년이 들어온 겁니다. 이민 일주인데, 일주가 이제 이민 일주고, 이민 일주가 병신년이 왔을 때,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있노? 식신, 요게 임목이 식신이죠, 식신. 그러니까 식신에 내재되어 있는 병화, 식신 속에 숨어 있는 병화, 지장간에 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이게 천관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게 청관에 갖고 있는 갑을병정 있죠. 천간에 나와 있는 갑부터 개수까지의 속성은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뭐 드러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 이런 거죠. 눈에 막 이렇게 보이는 사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난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이 천간의 개념은. 그래서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 그러니까 병화에 대한 생각, 추구성이 강한 거죠. 임수가 병화에 대한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 편재를 바라보는 생각이 있죠. 이 편재라는 거는 뭘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현재에 대한 육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겠죠. 내가 뭔가 장악하고 싶고 내가 뭔가 콱 이렇게 컨트롤하고 극하고 싶은 대상이잖아요. 인간은 이게 오행적인 생각이든 육신적인 변화든 모든 것은 내가 극을 위해 달려간다고 보거든요. 편재를 위해 달려간다는 것은 여자를 위해 달려간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요. 항상 나는 여자 생각하고 있다. 요것도 편재를 꿈꾸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을 꿈꾼다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막 손님이 왔는데, 이거 지장간을 또,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고, 오늘 와 이러노? 선생님, 오늘 와 이랍니까? 귀신이 있나? 내 진짜 내일 뭐 한번 부닥거리 한번 할게요. 공방만 들면 이래요, 공방만 들면. 참. 12일에 하루씩, 12일에 이틀씩요.
잘 나간 누가 저거 손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 내버려 두도 민사공방이에요? 저기 예? 민사공방? 예, 공망 민사. 진사공망 무서워서 못 있겠네. 무서워서 진짜. 어휴. 내가 뭐 하다 까먹었잖아요 또. 자, 여자를 꿈꾼다, 사업을 꿈꾼다 되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지장간 공부를 했다고. 야, 이밀간이 온 거예요. 이밀간이 왔는데 사주에 편제가 있어. 이것만 보고 사업을 꿈꾼다, 여자를, 이 남자 보고 막 항상 여자를 뭐 쫓고 있지, 막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내가 어떤 하나의 어떤 상대방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요건을 딱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딱 찍었는데 전혀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래 보면 뭐랍니까? 알고 보면 사업에 꽂혀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당분간 여자 안 만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업에 나는 매진하겠는데 여자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있는 보고 당신은 여자밖에 생각 안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령이에요, 요령. 아, 지장되어 있는, 숨어 있는 것은 항상 내가 정신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게 편제에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편제를 물어보면, 아, 이게 발동됐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운에서 뜬 거예요. 현재가 쫙 이러면서 이렇게 병화가 천간에 드러났다라는 거는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편재의 욕망이 그의 운에서 떠버린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운에서 들어오면 운에서 병화라는 게 딱 들어와 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편재를 실현시키고 현실화시키려고 완전히 생각이 구체화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편재라는 사업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어떻게 사건적인 이슈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건적 이슈로서. 그래서 이 사건적 이슈라는 게 한 번씩 선생님들이 영이 동화할 때 때려버리는 게 편재 있죠. 이게 신금이면 뭡니까? 지살을 안고 있죠. 지살이나 역마지잖아요. 지살과 역마지에 안고 있는 편재의 출현이란 것은 다양한 해석이 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다양한 해석이 돼. 내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 역마를 타고 KTX를 타고 여자가 날라 들어왔다. 병아라는 여자니까 통하고 화끈한 여자가 KTX를 타고 내려왔다. 이 해석도 틀린 해석이 아니죠. 두 번째,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근데 인하고 신이 충했죠.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밥그릇을 운에서 충하니까 내가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식신을 충했다라는 해석이 있죠. 식신을 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일종의 주마가편 이런 거예요. 이걸 때려버리는 거예요. 주마가편. 올해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묵어왔던 것들을 내가 실현시킨다는 거죠. 충에 의해서 이 충에 의해서 골치 아픈 것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내 사업장을 올해 개업하게 될 것이다. 밥그릇을 충했다는 것은 식신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어떤 해석이냐면 식신이 충했다는 것은 할까 말까 했던 것을 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막강 했는데 충 맞고 편제가 뜨니
올해 개업을 하였다. 요런 해석도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건 상충살에 대한 해석이긴 한데 뭐 기울주다. 그럼 올해 뭐 묘년이 왔다. 이것도 묘유충이잖아요. 이것도 식신의 충이라는 거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본격적으로 내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작하는 것도 밥그릇을 이렇게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새롭게 뭔가 바꿔버리는데 이거는 이때 주도적인 운이 편인이 들어오면서 밥그릇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서나 타이틀이나 사업자 등록 같은 거. 편제를 위한 새로운 사업장을 내가 개업했다. 사업장에 등록하는 게 편인 문서로 보고 이게 정인 편인을 떠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편인의 문서라는 건 약간 기술성, 특수성. 편인 문서는 돈 되는 자격증, 라이센스 중심의 사업을 올해 개업하겠네. 이런 해석이 되고 요거는 편관이 들어와서 내 밥그릇을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편관이 들어왔다는 것도 내가 이 묘에 운이 임금이니까 편관이라는 운에 내가 간섭을 받으니까 어떤 조직의 미션이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 묘가 임금이니까. 그럼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밥그릇 들고 움직이니까 발령을 받았다. 발령을 받았다.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큰 프로젝트나 이건 사업에 내가 가담이 되어서 편관이니까 내가 편관의 부름에 편관의 활동에 가담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묘년에 이런 유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묘유에 의한 상충관계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그러니까 형충 이런 것들이 해석을 정말 많이 해요. 유년 해석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제가 손님 상담 받은 사람은 요 구조였거든요. 요 구조였는데 내가 이제 요 묘년이 오니까 어떻게 이게 상충관계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뭡니까? 편제와 편인의 상충인데 묘가 운에서 임금 노릇을 하다 보니까 편제라는 것도 일종의 사업적 활동 무대를 다시 편인이라는 운이 와서 사업적 활동 무대를 재조정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게 편인의 문서하고 충했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서에 의한 변화라는 것도 문서 조정, 사업에 대한 갱신 계약 이런 게 다시 조정하는 그러다 보니 올해 뭐가 바쁘다. 일적인 관계에서의 변화가 활발히 움직여질 것이다. 이게 편제는 사업적 활동 무대를 내가 조정하고 바꾸고 뭔가 관여하게 된다. 근데 하늘에는 개수인 편관이 떠서 수국할 하니 올해는 조금 시달리겠다. 이런 해석도 되죠. 이것도 충에 의한 관계거든요. 충을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주 해석하다 보면 그 들어오는 그 신수운에 사주 지지에 충이 보통 하나씩 좀 잘 걸리거든요. 뭐 안 걸리면 안 걸린 대로 보는데 운에서 걸릴 때는 분명히 상충 관계에 대한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돼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편제를 본다 일본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나는데 뭐가 마음먹은 사업이나 일을 추진한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숨겨둔 애인이 알려진다 이런 겁니까? 인중의 변화가 좀 뭐이고 제가 이걸 한번 꺼볼까요?
요 약간 조금 아직까지 여기 조금 조작이 조금 미숙해서. 그래가지고 요 안에 있는 지장간이 이게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병화가 이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를 숨겨둔 애인의 출현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게도 봐도 되고, 예, 경우의 수입니다. 두 번째는 예, 애인이 만들어진다는 해석도 되겠죠.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이민일주가 아니더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인월에 임수다. 이 편제가 있는데 호랑이 범인자의 병화죠. 근데 이제 애정적인 부분을 물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 쌤이 신통력을 갖고 쫙 한번 보세요. 호랑이의 범틀 속에 있는 병화죠.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때리냐면 호랑이라는 이 범 속에 있는 병화는 외로운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외동딸 호랑이 고독한 여인이 있다. 호랑이 범 속에 고독한 여인이 충 맞고 튀어나왔죠. 이는 충에다가 형살이 가야 되니까 이판사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호랑이 범 속에 숨어 있는 병화라는 게 그 뭐랍니까? 외동딸, 뭐 고동딸이랍니까? 뭐라면 고장딸 아닌데. 하여튼 외동에 뭔가 인자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는 하늘에 올리면 뭡니까? 갑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필시 장녀가 잘 붙는다. 맞죠? 그 여자의 성씨는 이시제? 이 감이 나무목이잖아요. 나무목. 보입니까? 이시의 장녀의 막 웃음소리가 큰 여자가 붙었다. 쌤, 웃음소리가 큰 거는 뭐겠습니까? 목하. 인중에 병하니까 목과 하가 뭡니까? 와 노래 부르고 쫙쫙 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목하는 뭡니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나 예술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여자 중에 외동딸에 이시 여자가 붙었네. 그리고 요 임목상에 있는 것은 번말 개띠가 인연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쌤, 이거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지? 예. 그 다음에 말도 세 안 번째, 되는 것 와이프가 같은데. 세일을 시작했다는 한번 거는 해보이소. 이민일주에 항상 이게 인이 뭡니까? 궁성이 앉아있는 궁자리가 처궁이잖아요. 처궁에 충이 왔는데 숨어있는 병화가 드러났다는 게 집에서 살림 살던 여자가 대문 밖을 나갔다는 해석도 되잖아요. 해석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나갔다. 애인이 출연했다. 내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좀 다양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한 번씩 그 영이 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 영이 동할 때 뭐 미치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감이 좀 옵니까? 이 일지가 주는 배우자 궁 속에 있는 병화이기 때문에 이걸 막연히 애인으로만 보지 않는다. 애인으로 보는 거는 편제. 이 인중병화를 부인으로 보는 거는 궁성의 이치거든요. 두 가지를 다 그냥 해석의 도구로 삼는데 뭐 하나가 적중될 수도 있고 하나가 적중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컨디션 보고 뭐 애정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이걸 애인으로 퉁치고. 근데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올해 장사한다고 안 합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지. 아, 와이프가 올해 장사하는 게 나오는가? 에 또 이래 나와요. 그 제가 보니까 막
선생님 사주에 집에서 살림 살던 마누라가 오늘 뭐 뭘 일을 좀 해보겠다고 나오는 운입니다 하면서 가면 마누라가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뭐랍니까? 그럼 마누라 사주를 한번 봐야겠는데 이래야지. 따로 복비를 받고 보는 게 맞는 게죠. 약을 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요렇게 뭔가를 또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런 거는 제가 경험할 때 좀 나이 어린 친구들 있죠. 이런 애들한테 한번 막 깜빡깜빡 넘어가는 게 또 지장간이에요. 이게 말을 그냥 이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퉁퉁 치면서 있죠.